자, 개념 51번을 보고 여기부터 차례대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이요? 51이요. 자, 우리가 보통 fx를 즉 y라고 했죠. fx는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했잖아. 그치? fx가 보통 뭐 우리는 2차를 많이 배우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얘의 개형은 얘의 모양은 사실 이 a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복습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 이 a의 부호에 따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정해져서, 그쵸? 하면 얘가 모이면 안 돼? a가 0이면 2차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뭐 2차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이라면 당연히 a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케이스가 두 가지였는데 먼저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는 개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3학년도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a가 개형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a의 값에 따라 얘가 얼만큼 벌려지고 얼만큼 커지고 확대가 되는지는 다른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a의 값에 따라 완전 모양이 달라지는 걸 옆에서 좀 볼 건데요. 우리 혹시 기억나요? 이거의 차이를 쌤이 비교했던 거 처음에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제곱을 그리면 0,0을 지나고 그리고 얘가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그래서 얘가 결론은 뭐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2x제곱을 봤을 때 얘는 x값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지금 y값이 더 커지지 않니 얘보다? 그치? 봐봐 x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잖아. 그치? y가 얘는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y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x값을 똑같은 걸 넣었을 때 얘는 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야. 빠르게 y값이 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 1을 지났지만 얘는 뭐야? 얘는 한참 전에 이미 1을 돌파했다. 얘가 좀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y값이. 맞아?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 얘는 x값을 똑같이 넣을 때 얘가 값이 좀 더 빠르게 커져 y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1을 이 y는 1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돌파한다고. 이렇게 괜찮니? x값이 작을 때 이미 얘는 돌파했다. 1.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절대값 a가 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괜찮을까요? 얘일 땐 y축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얘가 뭐 플러스 4 혹은 뭐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 뭐 2에 뭐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런 경우는 y축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y축에 가까워지기보단 얘는 대칭축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의 대칭을 되는 게 지금 꼭지점에 x좌표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이 좀 더 가까워지게 조금 증가했는데 y값이 확 커진다. 그러니까 이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빠르게 커진다. 괜찮을까? 이 a가 뭐 3, 뭐 30, 300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점점 이렇게 붙는다. 축이. 괜찮을까요? 얘는 사실 3학년 개념이라 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보다도 얘가 이제 누구랑 만나냐에 좀 주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개념 51번에 보면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했어. 그쵸? x축이 얘들아 뭐야? y 값이 뭐야? 0이지. 그러면 y는 0 하고 만나는 지점, 즉 얘랑 얘가 뭐야? 얘는 0의 해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그치? 얘가 뭐랑 만난다고? 는 0이랑 만난다고. 봐봐. 수식이랑 그림이랑 너희가 매치가 바로바로 돼야 이 단원을 정복할 수 있어. 괜찮지? 그러면 는 0이랑 만났을 때 봐봐. 우리는 y값이 궁금한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항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야.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는 0이지. 그치? 는 0이랑 만나는 거. y축이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거.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해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케이스가 다른 거니까 분류를 좀 하고 보면은 해가 두 개씩 나오는 거지. 저 그림일 때. 그치?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확장된 게 부등식이거든요. 잘 봐.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즉 2차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이때 우리 뭐가 궁금한 거라고? x값이 궁금한 거야. x가 뭐일 때 지금 얘가 0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맞지? 그러면 얘는 fx는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함수값이자 y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랑 대조하는 0도 y값, 함수값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딱 는 0이지. 그치? 그럼 는 0을 경계로 얘가 큰 순간이 언제니를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러면 쌤이 얘를 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겠죠? 아니? 이 함수상이 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 즉 ax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즉 y 값이 여기 영역에 찍혀 있을 때 지금 0보다 높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에 우리는 x 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라고. y 값이 이런 애들이 나오려면 x 값이 뭐여야 되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만약에 쌤이 여기에 교점을 여기를 선생님이 뭐 C랑 D라고 했어요. C랑 D라고 했어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X가 어때야 되는 거야 지금? X가 어때야 되는 거야? 그러면? C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C보다 작아야 지금 여기 보면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D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여기 범위를 넘을게.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에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여기 부분이겠지. 파란색. 그치? 그럼 파란색 부분이려면 Y값이 얘들아 여기에 찍히려면 X값이 뭐여야 돼? X값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얘가 Y값이 되니까. 이 Y값들은 뭐야? 0보다 크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의 해는 뭐야? C랑 D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이번엔 반대요. 이번엔 0보다 작을 때를 좀 알아볼 건데, 지금 얘가 이 Y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의 Y값은 지금 높이 아니야? 그치? 높이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지금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 여기 아니야? 그지? y 값이 다 0보다 작잖아. 지금 얘가 y가 0이니까. 그지? 그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뭐야? 얘들아, y가 여기이려면 x 값은 여기 당연히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너희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뭐 좌표의 대입 이런 거를 통해서 x가 몇일 때 y 값을 많이 구했어. 너희가 실제로 찍어보기도 했고 1학년, 2학년 때. 그지? 얘는 y의 값이 양수일 때 x가 뭔지 역으로 추론하는 거잖아. 그치? 거꾸로 보는 방법을 너희가 잘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 그럼 봐봐. 얘가 y가 0보다 작으려면 여기 부분인데 얘라면 당연히 x 값은 c랑 d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c에서 d 사이인 거고 1로 넘어가 보면 지금 봐봐. 여기 y 값이라 했지?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치? y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0이겠지. 맞아?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 얘들아,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0이야.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때야 돼? x의 범위는 어때야 돼? 어때야 돼? 뭐보다 커야 돼? x가 d보다 커야 지금 y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민준아, x 값이 c보다 작아야 y 값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되는 거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식과 기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근데 너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부등식의 작성 기억나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부등식을 푸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작성은 해를 알려준 다음에 너가 그림을 유추해서 부등식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오면 얘들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 이런 범위에 있는 부등식을 찾으래. 그러면 이 부등식을 찾으려면 여기서 전제 조건을 줬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래요.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7이래. 그러면 얘들아,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겠지. 그럼 네가 그림을 그려.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해를 통해 그림을 통해 우리가 해를 많이 봤잖아요. 저렇게 보고 해를 구했잖아. 그치? 그럼 너는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보고 그림이 어떤지 유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값이 나와야 된다. 애초에 이 사인값부터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x축, 즉 y는 0이 이 그래프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그래야 끼어 있어야 지금 여기 기준으로 사인값이 나오는 거야. 맞지? 괜찮지? 그럼 끼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자연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구나를 유추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찍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너희가 이 앞에 걸 충분히 풀음을 통해 네가 이 그림과 해의 인지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그럼 너가 이걸 보고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렇게 있겠네? 근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면 y값이 얘들 다 뭐야? 0보다 작니 크니? 그치? 그러니까 이 원래 부등식은 뭐야? 마이너스 7에 교점 y는 0과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지금 얘의 식이지. 그치? 얘가 지금 뭐야?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래 부등식을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요. 지금 저 그림, 그러니까 너가 수없이 많은 부등식을 풀면서 해를 구하고 그림을 봤을 거 아니야? 그 그림을 통해 너가 이 범위를 확인하자마자 얘의 사이값이네? 무조건 그래프 사이에 이렇게 꼬치처럼 y는 여기 띄워줄겠네? 그러면 여기가 마 1이고 3인 걸 너가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얘가 지금 사이값이 해래. 그럼 얘가 x가 여기일 때 y값은 뭐야? 어? 0보다 크네? 그러고 보니까 0보다 크네? 그럼 당연히 이 식이 0보다 큰 해가 바로 저 녀석이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몇 개를 좀 풀 건데요. 자, 136페이지에 61번을 풀 겁니다. 혹시 뭐 다른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있나요? 상관없어. 없으면 그냥 61번 풀게. 괜찮아? 자, 61번을 풀 겁니다. 보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지금 얘가 0보다 크대요. 그치? 근데 얘의 해가 공개가 됐어. 해는 뭐냐면 x가 1보다 작대요. 또는 x가 6보다 크대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사실 얘를 감각적으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너가 얘에 대한 충분한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랑 이런 게 인지가 좀 있으면 바로 아, b는 6이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좀 그림을 많이 익혀둬야 되는데 해가 지금 이 꼴로 생기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기려면 아, 호칭이처럼 y는 여기 관통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지. 그치? 관통해야 지금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고 얘랑 얘가 여기가 1이구나 여기가 6이구나를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그래프를 좀 추론을 해보면 x-1과 x-6인 거야. 그치? 왜? 0에서 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지금 해가 뭐라 했냐면 6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럼 그때 y값은 지금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치? 그러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원래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b가 6이고 a는 마이너스 7인 거지. 그치? 근데 너가 이 부등식에 해의 구조를 조금 익힌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1과 6이 나와? 그럼 1과 6이 뭐야? 얘들아, 경계에 있는 값 아니야? 즉, 경계가 뭐야 얘들아? 0이지, 부등식에서. 그치? 0일 때 1과 6이 지금 만나는다고 지금 홍보를 해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는 얘를 그려볼 필요 없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하면 끝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도 있겠지. 아, 경계일 때 1과 6을 만나네? 그러면 이 A 값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두 개 더한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7이겠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근의 곱 6이겠네? 이렇게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좀 넘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0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러면 x가 뭐냐에 상관이 없이 항상 커야 된대. 맞아? 얘가 항상 커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얘의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 뭐 아래로 볼록 뭐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지금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치? 그럼 봐봐. 0이 얘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돼. 즉 꼭지점의 y좌표와 2차 함수에서 가장 최소값이잖아. 그치? 최소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0이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얘가 떠 있으니까. 0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그치? 그럼 그럴 때 얘들아, 얘랑 얘랑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지. 그러면 얘네 둘을 는 0이라고 같이 놔둘 때 근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근이 지금 없지. 만나는 게 없으니까. 얘를 수식에서 다시 기하에서 수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이 0개니까 얘는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됐을까요? 됐을까요?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하면 돼.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치? 봐봐. 얘가 남이 눈이 거의 충혈되기 직전이야. 충혈되기 직전.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보고 쉽게 해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이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얘들아? 꼭지점이 위에 있어야 항상 0보다 작은 거지, 얘가. 맞니? 근데 이 기준이 얘들아 뭐냐면 y는 0,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니가 중요하지. 그치? 그냥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봐봐. 얘의 가장 최대값이 뭐야? 가장 최대값. 꼭지점이 y좌표인가? 즉 꼭지점일 때 y좌표 아니야? 그치? 얘가 맥시멈이잖아. 얘의 값을 넘을 수가 없지. 그치? 최대값이니까. 우리 이차함수 최대치수를 했잖아. 얘가 가장 큰 값인데, 그치? 만약에 이 꼭지점의 y좌표,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항상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래프는?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가 지금 이거잖아. 함수의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는 다 0보다 작은 게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얘의 꼭지점에 y좌표를 찾고 이 y좌표가 0보다 항상 작으면 얘는 그냥 다 작은 거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아까처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그치? 그럼 봐봐. 0이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는 0이 기준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하신데 지금 이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뭐야? 꼭지점에 y좌표인 거지. 꼭지점에 y좌표일 때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지. 그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는 다 0보다 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되게 우리가 앞에 배운 걸 다 쓰고 있거든? 다 쓰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만약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y는 0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수식으로 다시 가는 거지. 그치? 그림으로 봤을 때 만나는 게 없어. 그럼 뭐야? 아, 얘를 는 0이라고 뒀을 때 근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만나는 근이 없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얘는 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는 0이라고 두면 근이 안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부등식과 방정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계속.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자, 숙제 부분에서 여러분 73번 137페이지에 73번의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거고 얘를 좀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2차 부등식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유 사이 좋네 아주. 똑같이 기억하죠, 그지? 오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데. 여기 잘안 보여서 그래요. 쌤이 이거 딱 중간에다가 그냥 할까? 여기다가 할까? 잘 봐봐.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이야. 진짜 2차 부등식 마지막이고 우리가 오늘 안 한 부분은요. 여러분 내가 이번 연도 하면서 4번은 한다 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찐 마지막이야. 잘 봐, 잘 봐. 그 4번 할 동안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클리닉을 불러서 괴롭히지 않아? 간단해. 이해 안 가면 클리닉을 내가 강제로 부르면 돼. 강제로 오고 있는 학생들이 매번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선생님보다 더 성실하고 아주 좋은 학생들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해 못했대. 야, 이해 안 가면 돼. 안 가도 그냥 내가 계속 부를 거니까 나랑 계속 클리닉으로 싸움을 하시면 돼요. 73번 보시면 자, 73번 보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7 얘가 해가 존재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야?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의 x제곱의 개수가 얘들아 뭐야? 지금 그러면 얘가 개형이 결정되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겠지. 얘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그치? 조금이라도 만약에 얘가 y는 0이야. 조금이라도 y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여기 부분의 x가 해겠죠. 그치? 근데 지금 해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즉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그림을 너가 이 조건을 통해 해석을 하면서 그려야 돼. 봐봐. 얘가 이렇게 있지? 0보다 작은 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얘 다 뭐야? 0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일 때가 봐봐. 이 그림을 쌤 그려봤어. 그럼 봐봐. 얘랑 성립하는지 봐봐. 성립이 되니? 된다고? 된다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7이야. 람이야. 그치?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근데 봐봐. 너가 이걸 보고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너가 이게 성립이 안 되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안 되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바로 너의 능력이야. 선생님이 이거 백날 해줘도 너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게 없어? 그럼 얘가 0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되겠고 얘들아 자 수식으로 넘어갈게. 자 얘가 안 만나지? 그치? 그럼 얘들아 안 만난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7이 0으로 뒀을 때 0이 되는 x값이 있어 없어? 안 만나는데 0이 어떻게 되니? 그치? 해가 없는 거지? 그치? 얘들아 해가 없으려면 방정식에 해가 없으려면 우리 근에 판별식을 쓸 수 있었지? 그치? 판별식 2제곱 마이너스 4ac 이 판별식을 우리는 약자로 d라고 하거든요. 우리 d가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안 만나려면? 근이 없다는 거겠고 근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어디로 입을 벌려고 있어야 돼? 이거여야지. 얘여야 지금 해가 없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얘가 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림에. 그치? 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적어놓고 얘를 만족하는 근의 판별식을 적어놓으면 근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거라고. 됐을까? 그럼 얘 판별식 써보자. 넘어와서 자 b제곱 뭐야? b제곱 4k제곱이지?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지? 곱하기 7이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보면 4k제곱은 28이고 k제곱은 7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 그치? 지금 문제가 뭐야? k 값의 범위를 구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k 제곱이 7일 때 생각해봐. 얘들아 k가 뭐뭐 나왔니? 루트 7이랑 또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지. 그치? 그럼 봐봐. 얘를 선생님이 수직선상에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루트 7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7이야.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7.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7.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잘 봐.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잘 봐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그럼 봐봐. 여기를 0이라고 가정할게. 딱 잘 봐. 그럼 봐봐. 0부터 여기 사이는요. 제곱하면 어떠니? 7보다 크니 작니? 예를 들면 아무나 넣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6 넣어. 제곱하면 뭐야 얘? 6이지. 7보다 크니 작니? 작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제곱하면 7보다 작겠지. 즉 얘가 제곱했을 때 7보다 작으려면 얘네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해가 된다. 즉 k 값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7에서 7이어야 된다. 가 되는 거야. 루트 7. 이런 거 잘 봐요. 선생님 요즘 왔다 갔다 하네, 그치?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다시 봅시다. 이리 와요. 이 계산이 너가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a제곱이 a제곱이 9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너가 얘들아 이 부등식은 원래 근원이 뭐야? 방정식에서 확장된 거 아니야? 는 9에서 원래 얘가 는 9에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a 제곱이 9가 되려면 a는 몇이어야 되니? 풀만 3이지? 3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좀 나타내보면 수직선이 좀 기울어졌네?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과 3이 있겠지? 그치? 그럼 이 가운데 0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봐봐 0을 제곱하면 0이죠? 그치? 근데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 9가 되지 않겠지? 그치? 근데 봐봐 지금 절대값, 즉 봐봐 절대값 거리가 얘보다 지금 적을수록 제곱했을 때 값이 더 작은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 아무거나 넣으랄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야? 4야? 작다고. 그 얘는 당연히 0부터 3 사이는 당연히 제곱하면 작겠지. 그치? 그러니까 음수도 절대값이 작으면 제곱했을 때 값이 작다. 그치? 그러니까 얘의 범위, 즉 얘의 범위, 얘가 9보다 작아야 된다. 라면 마이너스 3보다 a가 큰 거고 3보다 작은 범위여야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했어. 9보다 커야 된대. a제곱이 9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 어떻게 되니? 9보다 크려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마3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a제곱이 9보다 클 때의 a의 값은 a는 작은 거보다 작고 a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선생님 마지막에 이 풀이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부등식과 방정식에서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 개념이 많고 이해할 것도 많고.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 많았고, 자 이제 여기 단원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쉬었다가 순열과 조합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여기 선생님 지금까지 했던 개념만 채워져 있으면 돼요. 여기 이 2차 부등식은 개념 부분만 채워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나갔던 부분만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55 안 해요. 넘어가요. 55, 56 안 하고 넘어가고요. 이것들을 선생님이 다음에 여기를 넘어왔을 때 개념 51부터 54까지 문제를 풀릴 거예요. 같이 풀면서 익숙해진다 55, 56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55, 56을 하려면 여기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한 번에 잘하기가 어려워. 사실 예비 고일은 어떻게 하지 않아? 예비 고일은 여기 무조건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되는 진도를 빼거든. 근데 너희는 나랑 1년의 시간이 있고 나랑 이걸 최소 4번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또 돌리고 또 돌려서 여기를 전부 할 겁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새로운 단원을 나가도록 합시다.